안녕하세요. 셰프크루 대표 제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요청을 해주셨던 실질적으로 이제 에이지드 케어에서 일을 해보셨던 분의 인터뷰를 조금 이제 해달라라는 이제 요청이 좀 있었어가지고 또 어렵게 또 모셨습니다. 어렵게 모셨는데 이 친구는 자세히 제가 모자이크를 하겠지만 지금 이제 에이지드 케어 있다가 이제 요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 또 이렇게 또 알게 돼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찍고 있는데. 뭐 일단 자기소개는 오늘 못하는 거죠. 네, 오늘 자기소개는 일단 못하는 건데, 예전에 에이지 케어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뭐, 그거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총 2년 정도 일을 했고요. PCA로 1년, AIN으로 1년 했습니다. PCA가 뭐고 AI는 뭐죠? PCA는 퍼스널 케어 워커라고 환자분들의 전반적인 생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AIN은 이제 간호조무사라고 이해하시면 쉬운데 에이지 어시스트 인 널싱이라고 널스를 어시스트하는 일을 합니다. 보통 지금 에이지드 케어 이제 나오는 게 되게 쇼코스로 이제 공부를 해서 그 분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유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떤 분야든지 저는 공부를 제대로 하고 분야를 넘어가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요리사 분야에서도 쿡이라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안 가고 이제 갈 수 있는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런 거예요. 그 짧은 이제 코스로 들어갈 수 있다, 맞죠? 네. 네. 짧은 코스로 해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하는 일이 보통은 어떤 건지 뭐 보통 저희가 케어러라고 하잖아요. 네. 케어러의 이제 주된 일이 뭐예요? 주된 일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 환자의 일상을 이제 케어해주는 거니까요. 아침, 점심, 저녁까지 그냥 하는 일들을 다 케어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아침에 샤워해드리고 아침 챙겨드리고 헤드 체인지하고 뭐 화장실 가실 수 있는 분은 화장실 가는 거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제 약 챙겨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티타임 갖고 또 점심 먹고 또 티타임 갖고 헤드 체인지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먹고 티타임 갖고 뭐 이런 식이죠. 뭐 지금 이제 뭐 에이지드 케어에서도 일을 해봤고 그다음에 요리 분야에서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일하는 강도는 비슷비슷하겠죠? 네. 네, 뭐 어차피 호주에서 원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 이제 육체 노동 기술직이니까 사실은 강도는 비슷할 거라고 보고 본인은 그러면 왜 에이지드 케어 하다가 이제 요리로 넘어오셨는지. 호주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지금 에이지드 케어가 핫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저는 옮겼거든요. 그래가지고 맞아. 그래서 영주권 따려고 요리로 옮긴 거예요. 현재에도 지금 이제 시험길이 열려서 뭐 바꾸려면 바꿀 수 있는데 가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영주권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 앞으로 이제 나이를 먹고 더 나은 시급을 받고 직종을 얻고 뭔가 진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힘들어서 그래서 에이지드 케어 쪽은 좀 마음을 접었죠. 그럼 진급 같은 경우는 그러면 좀 어렵나요? 거기가 좀. 그러니까 진급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떤 개념? 진급의 개념이 없고요. 그냥 에이지드 케어로서 일을 하는 거죠. 진급이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매니저가 된다거나 그 이상의 뭐 어떤 관리직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요리는 이제 나중에 관리직을 하고 회계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에이지드 케어 쪽에서는 관리직으로 넘어가지 않고 관리직은 따로 공부를 한 널스가 관리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냥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유학원에서도 말하는 게 유학이나 영주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긴 호주의 생활을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본인이 생각할 때 지금 요즘에 뭐 쇼코스를 가서 이제 케어러가 돼서 뭐 한 4, 5년, 6년 뒤에 영주권을 딴다고 했을 때도 이제 특별하게 이제 이어져서 지역 진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딱 또 다른 공부를 해야 된다. 매니저로 갔을 때. 만약에 매니저가 되고 싶다면 널스로 일을 하셔야죠. 널스로 경험을 쌓으시고 널스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니저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일해서
그냥 5만불 정도로 이제 일을 시작해요. 근데 일하시는 분들 보면 막 더 연봉도 오른다, 뭐 너네가 뭐 4, 5년 하면 뭐 쭉쭉쭉 올라가서 뭐 매니저도 할 수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불가능한 거죠. 왜냐면 일단 시작부터가 영어 조건도 많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짧은 코스를 갖고 이제 일을 하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요런 건데 이제 따로 이제 새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에이지드 케어 쪽에서 퍼스널 케어 워커가 영주권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AIN이 아니라. 근데 AIN으로 만약에 진급을 한다고 쳐도 시급이 한 5불 정도 올라가요. 5불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시급이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인 해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은 코스를 듣고 네. 그 이 직업으로 뛰어드는 거가 네.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요리도 지금 정확하게 이제 공부도 하고 있고 좀 길게 보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을 텐데 또 두 직종의 또 차이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짧은 코스 12주로 하고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2주 안에 다 배울 수 있기는 하거든요. 12주 안에 다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성실하게 과제하고 그런다는 전제하에 영어가 된다는 전제하에 12주 안에 공부를 하고 실습하면서 다 배우시고 그다음 일하는데 문제 없으세요. 그렇게 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제가 말하는 단점은 단지 이제 진급이 어렵다. 진급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뭐 퍼포먼스가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그 유리천장을 깨기가 힘들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내가 직업적으로 성공을 하고 싶고 내가 좀 진급을 하고 내가 어떤 환액을 긋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에이지드 케어 쪽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힘들다 하는 거죠. 뭐 그러면 본인이 이제 일을 했었을 때 뭐 이렇게 본인 일을 해봤죠. 한 2년 정도 일을 했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에이지 케어를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들은 준비하고 가셔라,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가셔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혹시? 일단 호주에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그리고 간호조무사 일을 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은 호주에서는 이제 기기를 더 좋은 거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좀 체력적으로 좀 덜 힘들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동양인 몸으로 서양인을 이제 케어를 하려면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고 키도 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을 이제 케어를 하려면은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다는 점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시고 자기가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지면 그거를 컨트롤하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제 쇼코스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러면 이제 영어 능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혹시나 이런 직업을 할 때 영어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지. 영어적으로 능력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 소통할 아무래도 수 매니저랑 소통을 해야 되고 환자랑 소통을 해서 이제 환자를 케어를 하는 거다 보니까 환자를 케어할 때 이제 한국말로 생각을 쉽게 해보시면 뭐 식사하시겠어요? 약 이거 드시겠어요? 매니저한테 이제 보고할 때 또 이분이 이렇게 행동을 하셨고 뭐 했다 이거를 또 이제 손으로 글씨로 또 쓰셔야 되시고 행동 강령도 쓰셔야 하니까 그 부분 그 정도 영어를 하셔야 합니다. 뭐 사실 뭐 요리도 마찬가지지만 요리도 막 그렇게 엄청난 큰 이제 언어적인 능력을 많이 요구하지는 않아요. 물론 나중에 영주권 딸 때 6.0이라는 점수는 일단 넘어야 되는 점수이긴 하지만 들어보니까 또 에이지 케어는 그렇게 또 큰 영어의 수준을 많이 요구는 하지는 않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영어가 부족하시면 일을 할 수 없죠. 그쵸. 영어가 많이 부족하시면 일을 할 수 없고 영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TSS 요구하는 점수가 스피킹 4.5점, 리딩 4.5점, 나머지 5.0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영어 실력이면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 혹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또 이제 풀타임 직업을 구해야 돼요. 근데 풀타임 직업을 구하는 게 본인 생각으로는 좀 쉬운지 어려운지. 뭐 물론 학교 다니면서 이제 실습 시간은 이제 학교에서 주긴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풀타임 잡을 구해야 되는데 본인 뭐 이렇게 사견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풀타임이 이제 계약서에 나와 있는 풀타임이라는 조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제가 일하면서 한 번도 못 봤고요.
보통 파트타임이나 캐주얼로 일하지만 풀타임 시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뭐 정직원은 될 수는 없어도 풀타임처럼 또 임금을 또 받기 때문에 뭐 생활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문제는 크게는 없겠네요. 네, 풀타임 시간 스케줄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활하는데 문제는 없고요. 단지 이제 풀타임 계약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본 거는 20년 일하시는 분들이 풀타임으로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뭐 그렇잖아요. 요리도 사실은 내가 뭐 이렇게 뭐 요리가 엄청난 직업이다, 뭐 요리가 뭐 엄청나게 호주에서 이렇게 영주권을 받아서 사는데 뭐 최고의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그렇게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이제 많은 돈을 쓰진 않아도 그다음에 적당한 돈을 써서 유학도 할 수 있고 영주권의 기회도 얻을 수 있고 호주 이제 여기에서 정착하는데 좀 나쁘지 않은 직업이다 정도로 지금 얘기하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에이지드 케어라는 잡을 했을 때 뭐 그래도 정착의 의미에서 영주권을 받는 의미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주권을 12주 만에, 그러니까 12주 만에 공부를 마치고 3개월 동안 실습을 하고 1급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 받아서 바로 TSS 들어가서 영주권을 딱 받는다. 그러면은 진짜 그거만큼 좋은 시나리오는 없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거만큼 좋은 시나리오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 다 하고 나서의 나의 나이죠. 나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일까를 딱 생각을 해보시고 그때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실 건지 아니면 계속 그 길을 가실 건지 아니면 널스를 공부를 하실 건지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중에서 이런 질문이 좀 많았어요. 그 널스랑 에이지 케어라는 직업을 약간 동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동급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환자를 케어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데 널스는 관리직이에요. 널스는 이제 아무래도 매니지먼트도 하고 환자 이제 케어도 똑같이 하고 영어도 훨씬 잘하셔야 그렇죠. 되는 거고 그리고 시급도 훨씬 높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직급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에이지드 케어랑 널스랑 비교를 하자면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미래성이 약간 차이가 있죠. 근데 뭐 사실은 널스를 공부하시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에이지 케어를 공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에이지 케어를 하시는 분들은 또 널스를 공부하는 상황이 또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직업이 비슷하지만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그럼 일단은 이제 영어가 많이 필요한 직업인 건 맞아요. 사실은 뭐 일단 뭐 환자를 돌보고 의료 쪽에서 일을 하니까 당연하게. 그러면 우리가 영어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될까요? 제가 이제 한번 매니저를 만났어요. 매니저를 만났는데 그분이 얘기해 주신 거는 아니 여기 와서 어학연수도 제대로 좀 해라. 그리고 어학연수 하는 기간에 또 일요일마다 또 약간 외국인 교회 가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얘기도 많이 해라. 또 주변에 이런 이제 클럽들도 되게 많고 하니까 조인해서 또 호주의 발음들. 왜냐면 우리가 지금 키친에서 일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다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랑 소통을 하는데 네. 그 에이지 케어에서는 다 호주 사람들, 네. 막 어르신분들, 네, 맞아요. 정말 발음도 막 뭉개지는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거면 좀 익숙을 해줘야 된다. 또 어학원만이 또 답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어를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본인은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한번 조언 같은 경우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매니저님이 해주신 조언이 되게 좀 공감이 되고요.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발음이 정말 알아듣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쓰는 영어도 많이 다르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 단어, 문장 이런 거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냥 딱딱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처럼 뭐 티 한 잔 줘라고 하면 그날에 좀 농담도 좀 해드리고 그럼 또, 너무 좋죠.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또 환자분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 어려운 그 진급도 해내실 수 있는 더 높은 직업으로 갈 수 있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급은 일단 없지만 네, 진급은 없지만 더 프렌들리한 케어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상에 그 이제
목적은 사실 그런 거예요. 뭐 에이지 케어가 나쁘다, 요리사가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일단은 자기가 에이지 케어를 선택했으면 이 직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가야 되고, 그 단계마다의 목표가 있고, 그에서 생각을 돼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또 해보셨고, 또 다른 직업으로 또 이제 이 분의, 네, 그런 이제 경험담을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올린 겁니다. 네. 저희가 뭐 나쁜 얘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직업을 선택했으면 그래도 적어도 5년, 6년, 7년의 계획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가자. 그 다음에 뭐 요런 목적에서 오늘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드렸고, 뭐 에이지 케어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또 많은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또 인터뷰나 아니면 또 여기서 또 꿈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또 에이지 케어를 또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아, 그래요? 네, 에이지 케어를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문의가 굉장히 많아서.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보내고 등록하고만 하기에는 너무 양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이 필드에 나도 좀 알고 이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알려주고 나서 이제 같이 얘기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인터뷰 요청 너무 또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또 어려운 얘기일 텐데 또 꺼내주셔서 감사하고, 네네, 또 앞으로 또 많은 분들 또 인터뷰에 모셔서 요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영축 관련 분야의 사람들을 좀 저희가 직접적으로 듣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궁금한 거, 에이지 케어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문의 주시고,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